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정부가 남은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를 오는 6월 말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존에 유력 후보지로 거론이 됐던 광명이라든지 시흥지구, 고양 원흥지구가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처가 됐든 선취매하시는 전략 필요하실 텐데요. 오늘도 뜨거운 곳으로 미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호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수익률도 정말 키 크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관심 가는 정보 생기거나 궁금한 정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2077-6358번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요. 변화하는 이 제도 안에서 틈새 전략도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2019년도에 달라진 부동산 제도 중에 3주택자에서 배제되는 어떤 임대 소득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통해서 과세하는 부분에서 3주택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범위가 축소가 됐는데 60제곱미터 3억 원 이하에서 40제곱미터 2억 원 이하로 축소가 됐죠.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제 그 차익을 보시고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많죠. 근데 전세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월세 소득이 발생이 안 되죠. 전세금만 발생이 되는데 이 전세금에 관련된 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게 바로 간주임대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월세 소득, 다달이 받는 월세 소득이 아니라 월세 보증 임대 보증금이나 좀 전세금을 합산해서 1년 동안 수익을 환산해서 나오는 간주 임대료를 통해서 소득이 매겨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월세 소득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1년 동안 이제 수익으로 환산해서 나오는 간주 임대료를 통해서 분리과세 형식으로 해서 어떤 그 14%의 세율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대상이 있죠. 간주 임대료 대상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3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임대주택도 포함이 되지만 보유주택도 포함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임대주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유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3주택자 이상이면 소유하는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0제곱미터에서 2억 원 이하로 지금 범위가 축소가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2주택 59제곱미터에 3억짜리 물건을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주택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로 2억 원 이하의 물건을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총 보유수는 5개가 되지만 간주임대료에서 이 3개가 배제가 되죠. 왜?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다음에 2억 원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서 배제가 되는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2주택자라는 거죠. 3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해당되는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소득세를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의 3억 원 초과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간주임대료 자체는 3억 원 이상인 금액에서 60%를 곱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3억은 빠지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 60%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한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기에 간주하여 계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가 많지만 한 개의 건물에 여러 가지 호실이 있지만 주인은 한 명이기 때문에 전체를 1주택으로 계산을 한다는 부분이죠. 다세대는 호실마다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개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여럿이죠. 이것은 개개 호실마다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자, 2018년도에
60제곱미터에 3억 원 이하로 돼 있던 부분이 2019년도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로 해서 2021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59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투자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제 간주 임대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9제곱미터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임대사업자는 이제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고 이제 다세대 시장 대부분 보면 투룸 같은 경우 12평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41제곱미터 정도 되죠. 41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지만 등기부등본상에 올라가는 건 전용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면적은 12평이어서 41제곱미터지만 전용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5에서 27제곱미터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준시가, 시세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간주 임대료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형주택 다세대 시장으로 이제 올해는 틈새 시장으로 공략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간주 임대료 계산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 보유수가 4채였을 때 보증금이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이자율이 2018년도에 국세청에서 나온 그 이자율이 1.8%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자 수익 300만 원일 때 계산을 해보게 되면 10억에서 3억 이상에 관련된 간주 임대료를 본다고 그랬죠. 거기서 60%를 계산을 한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1.8%를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300만 원 하게 되면 4,456만 원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내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필요 경비를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60%를 공제를 해주죠. 그럼 여기서 60%를 공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내는 간주 임대료에 해당에 대해서 결국에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의 물건들 기준시가입니다. 시세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형주택에 투자를 했을 때 향후에 좋은 입지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있고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 그리고 인구가 집중이 되는 지역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소형주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간주 임대료에서 배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입지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될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주택 투자할 때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또 비춰지네요. 자, 그럼 핫한 현장들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소개 도와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들어왔습니다. 2호선과 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선릉역에서 도보 7분 거리.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3억 5,200만 원, 임대 확정 금액이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지역 메리트부터 투자 가치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도와주세요. 네, 이슈에서 잠깐 말씀했다시피 3주택에서 배제되는 그런 범위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소형주택 위주로 이제 차익형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강남입니다. 강남의 한 복판이고 강남의 어떤 개발 호재를 본다라고 하면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죠. 올해 상반기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인근의 어떤 지가나 이런 부분도 상당수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 개발 단계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이 인상이 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삼성역이죠. 삼성역에서 출퇴근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건사와 삼성역 사이의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핵심 개발지인 현대자동차 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본사의 출입문이 정중앙 정도 되죠. 봉은사와 삼성의 중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2호선에서 가까운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걸어서 출퇴근하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물건 자체는 선릉역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걸어서도 충분히
도착이 가능한 그러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릉역에서 나와서 선정릉역과 선릉역 사이인데 테헤란로의 업무 밀집 지역이 있죠. 중심 업무 밀집 지역이 있고 또 봉은사로 주변에 또 업무 밀집 지역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봉은사로 업무 밀집 지역 그리고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사이에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거기에 또 앞으로 향후에 개발 가치가 높은 그러한 메모드급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직원들, 직장인들이 어떤 임차 수요들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면서 이쪽에 다세대 시장이 더욱더 활황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지역은 또 상록회관 상권이 있죠. 바로 상록회관 뒤에 건물 뒤에 보게 되면 먹자골목 형식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상권도 있고 그리고 강남역 상권과 그다음에 영동시장 유명한 상권이죠. 이런 시장 상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의 어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메모드급으로 개발이 되죠. 서울의료원부지, 그다음에 한국감정원부지, 그리고 한전부지,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사업이죠. 봉은사역과 삼성역 사이에 영동대로를 약 7층, 6층 깊이로 이제 파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승센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더욱 확충이 되면서 이쪽 지역의 어떤 상업이나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는 것으로 변모가 된다는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이스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출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는 비용 씀씀이 자체가 틀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스 관광객들이 어떤 관광을 할 때는 일반 관광객보다도 1.8%를 더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르네상스 호텔도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63빌딩의 1.5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라서 직장인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롯데칠성부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롯데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사업은 또 상층부는 또 이런 녹지공간과 그다음에 광장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벤트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GBC 역시 말씀을 드렸고 이쪽 지역의 교통이 매우 좋아집니다. GTX A노선과 C노선 그리고 신사 유래선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그만큼 편리하고 광역급 수도권에서 중심부로 이동이 빨리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신사 유래선 역시 삼성에서 바로 봉은사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통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8년 3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약 13평 넓은 면적의 실면적인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리석으로 또 마감재를 했고 그리고 매매 금액은 3억 5,200만 원입니다. 이 한정거장밖에 안 되죠. 삼성역까지 한정거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주거 타운 형식으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13평 넓은 면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 보증금은 3억 원으로 이미 확정이 돼서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3억 5,200에서 3억 원 빼서 5,2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틈새 전략으로 강남구 역삼동 정보 가지고 오셨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